첫인상은 분명히 평범했는데 보면 볼수록 호감이 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 주변에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은근히 신경 쓰이고 왠지 모르게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는 거 다해 줄여서 바다입니다. 오늘은 평범한데 유독 인기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 많은 사람 특징 첫 번째,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유능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유능한 사람과 함께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자기 관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끊임없이 스스로를 가꾸고 노력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건강, 시간, 관계 등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신뢰가 가고 호감이 갑니다. 말처럼 행동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대단해 보이고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도 스스로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인기 많은 사람 특징 두 번째, 척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미지 변신이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제가 차분하고 리액션이 좋은 스타일인데 대화를 주도하고 재밌는 스타일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신입생 OT 때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스타일인 척 오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본 모습이 아니었고 이 가면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OT 때 봤던 모습이랑 전혀 달라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라고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제 매력을 깎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재밌는 척, 배려하는 척 등 척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호감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처럼 내면이 단단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에게 진정성과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매력이 있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인기 많은 사람 특징 세 번째, 선을 넘지 않습니다. 호감이 가고 매력적이었다가도 선을 넘는 모습을 보며 깬다 싶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사람의 급을 나누고 예의가 없는 사람, 농담이라며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을 보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아무리 유능해 보여도 말이죠. 책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변에 호감 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따뜻한 봄 햇살과도 같이 자신의 분수를 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 선을 넘지 않으며 안전거리를 둘 줄 안다는 의미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직설적이거나 유머러스하다는 이유로 결코 다른 사람을 난처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고 이 사람은 살면서 꼭 내 곁에 가까이 두어야겠다 싶은 사람이요. 오늘은 인생에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알수록 더 소중하고 진국이라 살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 특징 첫 번째,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같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사람도 있죠. 과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꾸밈없이 본연의 나를 드러낼 수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아닐까요? 함께 만났는데 내 감정은 소홀히 대하고 자기 할 말, 자기 감정만 쏟아붓는다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역으로 자신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은 채 나에게만 계속해서 맞춰주려는 친구도 함께하면 마냥 마음이 편하진 않죠. 책, 오늘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어. 그러니 그냥 네 본연의 모습을 보여줘. 그렇게 해도 널 좋아하고 너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곁에 남아 있을 거야. 내 본연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살면서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 특징 두 번째,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 살다 보면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배에게 밥을 사줬는데 고맙다며 쪽지와 쿠키로 감사를 표현했을 때, 무더운 여름에 힘내라고 작은 기프티콘을 보냈는데 덕분에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 인사를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질적으로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감사를 표현하는 예쁜 마음에 이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고 앞으로도 함께 오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책,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린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아침마다 엄마를 위해 커피를 준비하잖니. 엄마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런 아빠를 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늘 상기시킨다. 아빠의 배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말이다. 이처럼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고 함께 한다면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 특징 세 번째,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주변의 감정에 쉽게 전염됩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짜증난다며 한숨을 푹푹 쉬어서 맥빠졌던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반면에 마음이 지치고 힘든 시기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을 받았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해? 하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하는 널 진심으로 응원할게 하며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또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운이 좀 좋았던 거지 하며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더니 역시 잘 될 줄 알았어 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책,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서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인 일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긍정적인 일만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긍정을 습관화하는 것이야말로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그곳에서 좀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줄 것임은 분명하니까요. 이처럼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서로를 의지하며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얘는 참 말을 예쁘게 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같은 말이어도 유독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해? 말을 참 예쁘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한순간에 우리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누군가는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예의 없고 배려 없는 사람으로 찍히고, 누군가는 배려 있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신뢰가 가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이처럼 말은 득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말이 득이 될 수 있도록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 특징 첫 번째, 경청을 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듣기보다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경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금희 아나운서는 책 우리 편하게 말해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하려면 먼저 들어야 해요.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경청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를 진정성 있게 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의 감정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말하죠. 그래서 대화가 편안하고 따뜻하게 흘러갑니다. 마음이 예쁘니 자연스레 말도 예쁘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 특징 두 번째, 고맙다, 미안하다 라는 말을 잘합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집에서 밥을 먹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께서 볶음밥을 드신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오늘 먹은 것 중에 최고로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잘 먹었어요. 그러자 말씀을 들으신 아주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답하셨는데요. 이 장면이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떠오를 만큼 훈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처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고맙다는 표현을 잘합니다. 그래서 말을 듣는 상대방, 저와 같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 또 자기 자신한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죠. 반대로 용기 내어 미안하다는 말도 잘 표현합니다. 이런 점이 서운했구나. 미안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하고 말이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정함과 따뜻함을 전하는 말로 고맙다, 미안하다 먼저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말 예쁘게 하는 사람 특징 세 번째, 자신에게도 말을 예쁘게 합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평소에 자주 쓰던 말이 튀어나와 당황하셨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이렇게 평소의 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 자신에게도 예쁘게 말합니다. 책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 오늘 나 진짜 멋있었어. 맞아, 나니까 이런 일을 한 거야. 아, 기분 좋다. 정말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루에 한 번, 아니 몇 번이라도 좋으니 나를 응원하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나를 응원할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향해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예뻐야 예쁜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쁜 말을 하려고 나를 가꾸고 다듬다 보면 마음도 예뻐질 겁니다. 지금까지 말 예쁘게 하는 사람 특징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한 말은 짧고 하기 쉽지만 그 울림은 무궁무진하다.
누구나 예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사소한 말 한마디로 울림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에 향기가 있듯 사람에겐 품격이 있다. 그런데 꽃이 싱싱할 때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마음이 맑을 때 품격이 고상하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그 냄새가 고약하다. 부유하거나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어도 왠지 모르게 품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평범하지만 볼수록 깊이 있고 귀티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꾸며졌다기보다 평소에 품격 있는 언행이 배어나와 자연스럽고 남다른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처럼 볼수록 귀티 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귀티 나는 사람 특징 첫 번째, 스스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귀티란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데 귀티가 흘러나오긴 어렵겠죠? 귀티 나는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독서, 명상, 마음챙김 등 자기 관리를 합니다. 외적으로는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귀티는 부티와 달라서 무조건 명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책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에서 패션 디자이너 밀라논나 장명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옷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 자신이 명품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건강한 차림새가 좋다. 브랜드 로고가 크게 드러나는 옷차림이 아니라 취향, 안목, 교양이 드러나는 옷차림이 좋다.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스며드는 옷차림이 좋다. 여러분도 명품을 쫓기보다 자신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가꾸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티나는 사람 특징 두 번째, 과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귀티를 느끼는 사람은 말이 많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행동이 과하지 않고 진중한 사람인가요? 과시는 결핍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뿐입니다. 명나라 정치가인 여고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은 되도록 과시하지 마라. 그러면 속이 깊은 인간이 될 수 있다. 타인의 허물은 되도록 들추지 마라. 그러면 그릇이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리라. 귀티가 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굳이 과시할 필요가 없죠. 매사에 마음의 결핍이 없고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여유로움과 진중한 모습에서 품위를 느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티나는 사람 특징 세 번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귀하게 여깁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타인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이, 권위 등과 상관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책 어린이라는 세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로 계산해 드릴까요? 어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은 어린이에게 책을 받아 아빠와 계산을 마친 다음 다시 어린이에게 따로 담아드릴까요? 하고 물으셨다. 어린이 손님은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서점의 정중한 손님 대접이 어린이에게 얼마나 기억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그렇게 하는 사장님의 모습에도 품위가 있었다. 상대가 누구든 그를 존중하고 진정성 있게 대하는 사람은 신뢰가 가고 품격이 느껴집니다. 반면 나이가 어리거나 직책이 낮다고 함부로 대하는 분들을 보면 인상이 찌푸려지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타인에게 전하는 말, 시간, 태도 역시 소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볼수록 귀티나는 사람 특징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귀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나와 타인을 귀하게 여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귀티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품격 있고 찬란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바라는 거 다해, 줄여서 바다해였습니다. 여러분도 바라는 거 다해요. 그럼 안녕!